자, 여기 첫 번째 짝대기 좀 볼게요. 우산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우산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학원에서 빌려가시면 돼요. 내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대여료는 2만 원. 농담이 그냥 빌려드려요. 그냥 학원에 많이 우산 놓고 가시더라고. 맞죠? 우산이 쌓여 있어요. 우선 학원이 우산 부자야. 맞죠? 왜냐하면 처음에 비 왔을 때는 이제 우산 쓰고 오시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고 우산 챙겨야 되는 거 깜빡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맨날 놓고 다녀가지고. 자, 이 첫 번째 짝대기는 실기하고 엄청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사유출이다라는 건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아까 사료 따지면 대주주한테 배당 소득세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소득 처분이었죠.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못해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배당 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대주주가 눈치를 까겠죠. 눈치를 어떻게 깔까요? 얘가 나 배당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당 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 날라왔네. 저번에 김민국이라는 경리과 직원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배당이라고 했구나. 이런 것도 안단 말이에요. 많이 두드려 맞아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갑자기 다음날 저 새끼 갈자. 자,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사의 법인세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은요. 사회유출, 상여,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사회 유출된 건 분명해.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분명해요? 이럴 수 있겠죠? 설명할게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아까 사회 유출 중에서도 배당, 상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알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세무서는 항상 의심을 해. 어떤 의심을 하냐면 회사는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할까요? 적게 내려고 할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걸 항상 의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원래 세무조정을 하는 주체는 법인이 먼저 하고 그게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세무서가 나선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가 항상 세무조정을 하지만 뭔가 의심을 해가지고요. 세무조사를 나와요.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는 무시하시고 사전에 통보하고 나와요.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나갔어요. 통지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항상 그 회사들은 개정 과목에 적요를 걸어요. 적요 같은 거 적요를 보니까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요가 뭐가 되어 있냐면 뭐라고 할까? 아까 차 이름이 그죠. 람보르기니 엔진오일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오일 교체비 이렇게. 근데 세무 공무원이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람보르기니가 없어요. 회사 차에. 그래서 이제 제가 경리과 직원이었잖아. 저를 이제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야 회사 차에는 람보르기니 없다. 근데 여기에 람보르기니에 대한 수선비는 뭐냐? 불어라. 제가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죠. 덜덜덜덜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몰라요. 알죠? 계속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그래? 안 알려줘? 그럼 모른다란 얘기네. 그럼 나 간다. 이럴까요? 세무공무원 나 간다. 알았다. 네가 모른다고 하니까 난 갈게. 라고 하지 않겠죠.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분명히 사유출된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귀속자를 회사가 안 밝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당한 이득을 줬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표이사 네가 소득세 두드려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유출된 건 맞는데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사회 유출은 4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죠.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요 4가지밖에 없어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상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상여, 앞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는 건 우리가 상여라는 것으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추계라는 거 해볼게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세금을 신고할 때 혹시 추계 신고라고 들어보세요? 추계 신고? 추계 신고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 신고다라는 뜻이에요. 왜 추정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냐면 장부가 없어서. 알죠? 그래서 일단 이 추계는 뭐냐면 그래서 회사에 장부가 없었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계산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뭐냐면 회사가 원래는 얼마를 벌었냐면 얼마라고 할까? 원래는 1,0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그래서 1,000억을 벌었는데 얼마로 우리가 신고를 했냐면 10억을 벌었다고 뻥깐 거예요. 그래서 분식회계요. 990억을 과소신고한 거예요. 맞나? 되셨죠? 그럼 세금을 많이 냈을까요? 적게 냈을까요? 적게 냈죠. 원래 1,000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1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는 항상 나온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는 국세기본법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건 언제 배우시냐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때. 아시죠? 아니면 세무공무원 일하실 때.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한다라고 했죠, 아까. 그럼 사전에 저 세무조사 나갈게요 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난리 난 거죠, 회사에서. 우리는 10억에 대한 걸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사가 1,000억으로 원래 장부에 적혀져 있겠죠. 원래 1,000억인데 10억으로 적게 신고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파쇄시키거나 불태워버린 거예요, 장부를. 그렇죠? 불 다 태웠어. 이렇게 불 다 태우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갔어. 나갔는데 장부를 좀 볼까요? 라고 했는데 장부가 없어졌네. 어떡하죠? 그럼 세무공무원이 장부가 없어요? 그럼 저 갈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 맞죠? 저 갑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가 없으면 그 회사의 이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자, 우리 회사는 장부를 붙여있지만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회사의 장부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출하는 회사의 장부를 뒤져보면 걔가 얼마에 매입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매입한 회사의 장부를 보면 얘가 나한테 우리 회사한테 얼마에 매출했는지 나오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 더한다라고 했죠. 가산조정. 가산조정이 뭐였냐면 입금, 산입, 송금, 불사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 안 더우세요? 괜히 켰네? 안 더우세요? 덥죠? 끌게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벌을 내려고 제가 형벌을 좀 받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차감 조정.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 빼면 우리가 각사소득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구할 때 우리가 얘가 먼저고 얘가 각사소득 2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해서 각사소득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FM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장부를 불태우면 당기순이익이 세법에서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장부를 불태우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장부에서 파악이 돼야지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장부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이제 추계소득 세법에서 대략 얘가 얼마쯤 될까 했더니 대략 1,000억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로 할 때는 이 추계소득이 먼저 나와요. 추정해서 계산한 각사소득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빵원에서 1,000억 되려면 가산조정이 늘어야 돼요? 차감조정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가산조정이 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가산조정이 1,000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가산조정일 때는 아까 유보, 기타, 어저께 우리가 가산조정일 때 좀 이따 할 거예요. 가산조정일 때 우리 뭐 유보, 기타, 사유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 어느 하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로. 맞죠? 근데 얘는 확실하게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를 못하죠. 장부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보, 기타, 사유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장부하고 세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장부를 불태운 건 괘씸, 안 괘씸? 그렇죠. 괘씸하죠. 괘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했지만 나중에 할 거예요. 유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기타 있죠? 어저께 배웠던 기타 또는 이제 오늘 1교시 했던 기타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때리진 않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아까 했던 사회유출은 우리 회사 송금불산이 맞고,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 부당한 이득을 취한 놈이 소득세까지 내니까 엄청난 제재인 거예요, 사회유출 자체가. 이해되세요? 우리 회사의 비용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득 본 놈한테 소득세 내니까 이거 엄청난 형벌. 사유출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하냐면 사유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불태운 것에 대한 책임을 엄청 세게 때리겠다라고 해서 유보나 기타로 하지 않고 사유출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유출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상여예요. 대표이사한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축에 의해서 결정된 과표가 1,0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장부가 없으면 우리가 장부상 당기순이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과의 차익도 우리가 이때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를 그럼 1,000억 내야 되겠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 빵원이었는데 추계소득 1,000원이면 법인세 1,000억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00억도 더 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하면 이 1,000억에 대해서 대표자가 소득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이중으로 너 법인세도 내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소득세를 두드려 맞는 거 이거를 피하고 싶으면 장부 불태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강심장이 아니면 장부를 태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파쇄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이중과세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장부가 불탄 게요. 정말 세무조사 며칠 전에 장부가 날아간 거예요. 진짜 화재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때리면 안 되겠죠. 아까는 장부를 그냥 불태워 버린 것에 대한 제재를 세게 하려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 거지만 이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안 때리게 법인세는 1,000억 차이 나는 1,000억만큼 내야 되지만 소득세는 안 때릴게 해가지고 이때는 기타 사유출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 자 그럼 밑줄 좀 칠게요. 몇 페이지냐? 자 57페이지입니다. 자, 57페이지에 가로 1번 귀속자가 분명이라는 제목의 밑줄 좀 치시고 57페이지 가로 1번 귀속자가 분명의 밑줄 좀요. 맨 위에 얘는 다 밑줄 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란 얘기예요. 그 표요, 표. 알죠?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별표 제가 앞으로 별표 치는 건 주로 실기에서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요. 자, 밑줄 좀 제목에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항상 사유출에서 귀속자는 부당한 이득 취한 놈이에요. 그때는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여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추계의 경우 있죠, 여러분들. 추계의 경우.
자, 추계의 경우는 세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얘는 말문제. 자, 밑줄 좀. 자, 추계에 의해서 결정된 과세표준. 방금 사료 따지면 1,000억?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지금 사료 따지면 장부 없으니까 빵원이 되겠죠? 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가 멸실되어서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만큼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리지 않기 위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다시 암기해 주세요. 가로 3번. 특히 가로 2번하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못했던 거 좀 할게요. 어저께 왜 못했냐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못했냐면, 자, 유보에 대해서 못했어요. 자, 요거 좀 할게요. 자, 44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좀 긴장되네요, 많이. 자.